2월 25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적용된 실제 페이지 데모를 한번 작업해 보기로 했죠. 자료는 이제 새로 만든 단톡방에 올려드렸고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요게 지금 우리 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제고요. 여기 샵 붙어 있는 게 이제 제가 전기수에서 작성했었던 예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씩 이렇게 옮겨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그때그때 이제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제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전 기수 폴더라고 만들었던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들었던 건 제가 새로 이제 우리 반에서 진행했던 거는 이전 기수 수업 자료에서 지우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도장 깨기 하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갖고 자료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 자료가 그때 했던 게 없어요. 제가 보관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거의 한두 달 사이로 똑같은 소스를 계속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관을 안 하니까 그 배포해드리는 자료는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그러니까 좀 바뀐 자료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거를 영상하고 맞춰보시면 싱크가 좀 안 맞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술이 바뀌는 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리액트 마무리하고 나면 넥스트.js 해야 되잖아요. 지난 기수 예제랑 완전 달라요. 넥스트.js가 버전이 바뀌면서 디렉토리 구조가 다 바뀌어갖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넥스트 쪽을 다시 저도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전 기수에서 연락이 오면 줄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는 그때그때 좀 잘 보관 좀 부탁드릴게요. 자, W3C 스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그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좀 몇 가지 학습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전부 영어라는 게 좀 걸림돌이 되긴 하지만요. 그 기초적인 내용은 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네가 만든 CSS 라이브러리를 이제 소개하면서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몇 개의 데모 페이지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죠. 근데 얘네들의 CSS를 보면은 CSS 클래스 이름 전부 W3라고 붙어 있잖아요. 자기네가 만든 CSS 라이브러리를 쓰는 방법이지 CSS 순정에 대한 그런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UI는 그래도 요거를 최대한 유지를 하되 CSS는 그 순전히 이제 제가 다시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이제 클론 코딩 한 거죠. 보통 클론 코딩이라고 하면은 그 사이트 자체를 개발자도 열어갖고 그 CSS를 통째로 베끼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UI만 참고하고 코드는 완전 자기가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UI를 여기 거를 최대한 따라 하되 그 CSS는 제가 좀 다시 짰어요. 그렇게 만든 거다 보니까 글자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저는 이거보다 좀 큼직큼직하게 넣었습니다. 그런 예제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받으신 파일은 스텝 1, 스텝 2, 스텝 3, 그리고 여기 나머지가 스텝 4예요. 이렇게 스텝을 총 4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CSS 코드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대비 실습 시간이 좀 많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진행을 해볼게요. 프로젝트는 미리 만들어서
불필요한 파일들 다 제거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메타 미디어 쿼리 글로벌 스타일스, 요거는 우리가 어제 배웠던 대로 메타 파일은 그냥 복사해서 다시 재사용을 했고요. 샘플 이미지 넣는 거, 미리 보기 이미지 넣는 것만 이미지 파일 복사가 좀 번거로워서 주석으로 막아놨습니다. 여기 밑에 프롭스 기본값도 이미지는 그냥 널로 바꿨고요. 미디어 쿼리는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에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 갖다 쓰는 거 어제 설명드렸었죠? 요거 객체 미리 준비해놨고요. 요거 사용해서 오늘 예제는 그 반응형 앱까지 같이 갈 거예요. 원본 사이트는 반응형은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파일을 놓고 index.js에서 기본 초기화를 했는데, 자, 프로그램 본체죠, 얘가. 일단은 라우팅 처리는 한 페이지밖에 없지만 할 거라서 브라우저 라우트를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들었었던 이제 글로벌 스타일스랑 메타 가져왔습니다. 글로벌 스타일스는 아직 코드 내용 확인 안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루트.점 렌더에서 브라우저 라우터 걸고 글로벌 스타일이랑 메타 가져왔어요. 이 글로벌 스타일이랑 메타는 꼭 인덱스에서 안 하고 app.js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일단 기본 초기화를 하고요. 네. 글로벌 스타일은 스타일드 컴포넌트의 크레이트 글로벌 스타일 가져오고 리셋 CSS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어저께 이렇게도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리셋 CSS 임포트해서 여기서 먼저 걸어주고 그 다음에 모든 태그의 폰트 패밀리 노토산스 KR로 잡았습니다. 이 노토산스 KR로 잡은 근거는 메타가 헤드 태그 안에 들어가는 거를 처리하는 건데 이 안에서 구글 웹 폰트 미리 걸어놓은 거였죠. 구글 웹 폰트에서 이제 노토산스 KR이라는 서체를 가져왔는데 뭐 폰트 다른 거 사용하실 거면은 원하시는 거 찾아서 적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폰트 어썸이라고 해서 왜 CSS 폰트 있잖아요. 네, 폰트 어썸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 폰트 파일이죠. 근데 이 폰트 어썸이 버전 3까지는 그래도 완전 무료였는데 버전 4부터 이제 부분 유료화가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거의 유료 버전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이제 CDN으로 공개한 오픈 버전이 좀 있어요. 리액트의 폰트 어썸을 적용하려면 원래 정석대로라고 하면은 그 리액트 폰트 어썸이라고 해서 별도의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좀 사용 방법이 많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CDN으로 공개된 CSS를 걸었습니다. 주소는 그냥 폰트 어썸 CDN 이라고 검색하면은 이제 CDN 그 파일들이 공개가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좀 복잡하게 공개가 돼요. 그래서 심플하게 이렇게 CSS 파일 하나만 갖다가 참조할 수 있는 주소가 좀 검색이 좀 어려워서 찾느라고 좀 고생을 좀 했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이제 참조하면은 버전 6점대에서 무료로 오픈된 거는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바디 태그에 대해서 마진하고 패딩 0으로 오픈시키고요. 사실 이거 리셋이 있으니까 사실 이거 어제도 말씀드린 필요가 없는 코드였죠. A 태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밑줄 제거하고 글자 색깔 검은색으로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전역적으로 사용하려고 컨테이너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최대 넓이 1200픽셀 가운데 정렬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제 app.js로 넘어와서요. 자, 일단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가져오고요.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었는데 보통 페이지 만들 때 컴포넌트 하나랑 스타일드 컴포넌트 하나를 1대1로 대응해서 바깥에 이렇게 감싸고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쓰건 안 쓰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파일에서 여기 어떤 CSS가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요거를 하나의 기본 툴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pp.js가 웹페이지의 전체적인 그 UI를 정의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파일 안에서 뭐 만드는 그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이 app.js에서 헤더, 푸터를 이제 여기다 이제 헤더를 넣고 푸터를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 클릭할 때마다 여기 가운데 영역이 바뀔 거잖아요. 여기 영역은 이제 페이지 수만큼 또 들어가겠죠. 여기는 n개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요 안을 라우팅을 시켜요. 그럼 헤더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여기만 바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컴포넌츠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이 안에 header.js 기본 구조 잡고요. footer.js 여기도 기본 구조 잡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우팅을 처리해야 되니까 라우팅 가져오고요. 임포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전체 레이아웃 구성할게요.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서 쓸 공용 컴포넌트 조금 전에 만든 헤더하고 푸터 이거를 여기서 헤더, 푸터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안에서 각 페이지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메인 폴더를 만들고요. 페이지를 만들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앱이라는 폴더를 쓰기도 하는데 저는 페이지라는 이름의 폴더를 써요. 이게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서. 페이지 폴더 안에 main.js라고 만들어서 화면을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main이라는 폴더 안에 index.js라고 만들어도 되고요. 개인 취향이에요.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만의 정리 스타일이 생겨요. 근데 저는 페이지를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파일을 따로 빼지 않고요. 무조건 폴더 안에 index.js라고 파일을 놔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인덱스 안에서 영역을 나눠야 될 일이 있으면은 뭐 c1.js, 뭐 c2.js 이런 식으로 인덱스에서 사용할 컴포넌트들을 같은 폴더 안에 이렇게 빼놓고요. 자, 그래서 페이지스 폴더 안에 메인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index.js를 넣겠습니다. 근데 인덱스 파일은 이제 함수 이름을 폴더 이름이랑 맞춰서 이렇게 해줘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참조를 해야겠죠? 자, 페이지스 폴더 안에 메인. 대상 경로가 폴더 이름이면은 그 폴더 안에 있는 index.js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 메인이라고 하는 요 파일이 헤더 푸터 사이에서 라우트가 되게끔 첫 페이지로 걸려있을게요. 뭐 이렇게 함수 이름 메인이 아니고 인덱스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함수 이름이니까 요 함수 이름은 큰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헤더 쪽 스타일드 컴포넌트 가져오고 여기서 쓸 헤더 컨테이너 또 하나 정의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배경 색깔을 일단 약간 빨강색 이렇게 잡아놓고요. 일단 영역은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푸터 쪽 푸터 잡고 푸터에서 사용할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컨테이너 잡아놓고 배경 색깔만 이렇게 잡아줍니다. 일단 각각의 영역을 눈으로 좀 확인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인 쪽. 메인 쪽도 패키지 참조하고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컨테이너 가져오고요. 그래서 요 인덱스 컨테이너라는 애로 이렇게 영역 잡아줘서 배경 색깔 처리해주고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결과 확인하면 헤더, 메인, 푸터로 나눠진 3개 영역이 각각의 백그라운드 색상을 갖고 있는 걸 확인이 돼요. 그럼 이제 차례대로 메인하고 푸터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헤더랑 푸터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잡아가면 되겠죠. 자, 지금 보여드린 여기까지가 그 배포해드린 자료에 있는 스텝 1입니다. 일단 가볍게 몸풀기로 여기까지 진행하시고요. 50분에 시작할게요. 자, 스텝 2에요. 이제 슬슬 이미지 파일이 필요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배포해드린 파일을 보시면은 img라는 폴더가 이제 같이 들어있는데요. 이 폴더를 asset 폴더 하나 만드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해당 사이트에 사용되는 이미지들 미리 제가 다 다운을 받아 놓은 거고요. 이렇게요. 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이 파일들의 위치가 반드시 심지어 app.js랑 index.js는 뭐 원래 있던 파일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다른 파일들의 위치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요거 그냥 잠깐 그 보여드려 보면은 이걸 만약에 다른 컴포넌트 폴더에다 옮겨놨다. 그러면은 참조할 때 참조 경로만 맞춰주시면 돼요. 컴포넌트 안에 글로벌 스타일스, 메타도 컴포넌트 안에 메타. 이렇게 경로만 맞춰주시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글로벌 스타일이랑 메타라는 파일은 제가 인덱스에다 놓고 있는데 이거를 꼭 인덱스에서 안 하고 여기서는 이제 프로그램적인 것만 관리를 하고 좀 HTML적인 거는 나는 다 앱에서 할 거다 라고 하면은 참조하는 거를 app.js로 이렇게 옮겨버리시고 아무 데서나 이제 임포트 해도 된다고 그랬죠? app.js로 옮겨버리고 요거 태그 사용하는 거를 app.js 상단에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기 맘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요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거 옮겨봤는데
앱 컨테이너가 지금 div 태그잖아요. 그러면은 HTML 구조로 보면 div 안에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헤드 태그를 처리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구조가 안 맞는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일단 뭐 화면 결과상으로는 바뀌는 건 없죠. 근데 막상 이 개발자 도구에서 엘리먼트를 확인해 보면요. 메타 태그 부분이 알아서 헤드 영역 안에 이렇게 잡히고요. 막상 바디 안에는 헤드 영역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HTML 구조로 보면은 얘가 지금 div 태그고 얘가 스타일 태그예요. 그 다음에 이 메타가 헤드 태그 안에 메타 태그들이 막 있는 형태라고요. 그러니까 HTML 태그 구조로 보면 웃기잖아요. 이거 전체가 지금 바디 영역 아닌 건데 바디 안에 div 있고 그 안에 스타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헤드 태그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코딩해도 실제로 HTML로 렌더링 될 땐 이 부분은 지질이 알아서 헤드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둬도 상관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지금 옮겨본 건데 그래도 좀 찝찝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평소에 그냥 index.js에 넣어요. 네, 기왕 옮긴 거니까 지금 이거 그냥 둘게요. 자, 스텝 2입니다. 자, 이제 헤더 영역부터 좀 잡아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헤더 영역 안에 그림자를 좀 뒀어요. 메뉴바 위에 조금 떠있게 하려고 그림자를 좀 걸었고요. 그리고 포지션 속성을 부여해서 스크롤이 되더라도 위에 떠있게 했습니다. 근데 포지션 속성을 부여하면 위에 떠있으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잖아요. 뒤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메인 안에 index.js한테 상단바에 가려지는 만큼 패딩을 줬어요. 처음에는 한 100픽셀 정도 넉넉히 줬다가 나중에 이제 값을 조절했는데 이게 작업 다 하고 나니까 헤더 영역이 한 57픽셀 정도 잡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배경 색깔 보시면 헤더 보시면 약간 반투명으로 색깔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메인 영역이랑 지금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지션 때문에 겹쳐 있게 되니까 배경 색깔을 얘를 이제 주석으로 맞고요.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줘서 겹쳐지는 부분을 가릴 수 있게끔 했고요. 자, 이 컨테이너한테 직접적으로 처리한 거는 이 배경 색깔하고 이 그림자는 가로를 가득 채우게끔 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 얘가 div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해상도가 큰 브라우저로 가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커지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면은 메뉴 영역을 좀 영역을 제한해 놓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요 라인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 해상도에 상관없이 가로 한 횡을 가로를 다 가로지르는데 사이트 전체 영역은 이렇게 영역 넓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 컨테이너한테 걸고 그 안에 div를 하나 더 넣어서 가로 넓이를 제한을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이 헤더 컨테이너는 백그라운드라든지 포지션, 그림자 같은 거를 줘서 한 축을 전부 가로지르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글로벌 스타일에 보면은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로 맥스 위드스를 1200을 줬어요. 이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 안에다가 div를 하나 넣고요. 클래스 네임은 컨테이너라고 부여하면 이 클래스는 이제 글로벌 스타일에 있는 걸 갖다 씁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는 가로를 가로지르지만 이제 메뉴 영역은 넓이가 제한되죠. 자, 이 컨테이너 클래스한테 스타일을 좀 더 줄 거예요. 지금 헤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컨테이너니까 헤더 컨테이너 안에서 점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글로벌 스타일에 있는 것도 얘한테 적용될 거고 여기에 있는 것도 얘한테 적용이 되겠죠. 자, 이 안에서 아이콘을 두 개를 놔서 한쪽에 이렇게 메뉴바 같이 놓고 가운데다가 로고 넣고 끝에다가 이제 메일 보내기 아이콘을 넣을 거예요. 실제로 버튼들이 작동을 안 합니다. 아직은 우리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같은 거는 안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 헤더 안에요. 태그를 이렇게 넣었어요. 좌측 햄버거 버튼. 별다른 기능 없으니까 그냥 맘 편하게 A 태그로 놓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네임은 아이콘 버튼, 레프트. 그 다음에 여기도 A. 클래스 네임은 아이콘 버튼, 라이트. 각각 링크 안에는 폰트 어썸으로 아이콘 집어넣고요. 중앙 로고, 마이푸드라고 로고 걸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개가 쪼르륵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추가적으로 플렉스 걸어서 가로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justify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걸어서 아이콘 3개를 쫙 펼치고요. 이제 사이즈 좀 잡아줘 볼게요. 양쪽의 아이콘한테 아이콘 버튼이라고 클래스 줬거든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아이콘 버튼, 글자 크기, 굵기, 패딩, 마우스 올렸을 때 색상 강조. 그래서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주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안에 있는 로고. 글자 크기 주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고 얼라인 아이템 센터 주면은 세로 중앙으로 오죠. 자, 헤더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푸터입니다. 자, 상단에 테두리를 하나 걷어요. 여기선 잘 안 보이네요. 색깔 때문에. 자, 푸드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테두리 하나 주고요. 여기도 이제 아까 헤더랑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를 넣어서 테두리는 가로축을 가로지르고 이제 그 안의 영역은 넓이를 제한받게끔 걸었어요. 그럼 푸터도 1200픽셀에 들어오죠. 원본 사이트를 보면은 푸터 영역은 영역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원본 사이트를 좀 보면서 할까요? 네, 이 사이트인데요. 여기 푸터 영역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푸터에
푸터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div를 세 쌍을 놓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간단하게 이렇게 텍스트랑 카피라이트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목하고 카피라이트 넣고요. 원본 사이트 주소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텍스트 같은 거는 쓰실 일이 있으면 복사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블로그 포스트라고 한 다음에 이미지랑 제목, 텍스트 이렇게 두 덩어리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영역은 블로그 포스트라고 넣고요. 목록 정의 태그를 놓고 li 태그를 두 개를 넣습니다. li 태그 두 개 넣고요. 각각 li 태그 안에는 a 태그 하나 놓고요. 첫 번째 영역에 들어갈 이미지하고 두 번째 영역에 들어갈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 두 개를 아까 에세 폴더 안에 복사해 놨잖아요. 이미지 파일 두 개를 임포트를 해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안에다가 그림을 넣어야죠. 자, 아까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이미지가 워크샵이었고요. 두 번째가 곤돌이에요. 그러면 src 속성에 이미지 태그의 src 속성에다가 요 변수를 걸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에 이렇게 이미지 걸고요. 여기도 똑같이 a 태그 넣고 두 번째는 곤돌. 이렇게 이미지가 두 개가 나오죠? 지금은 되게 크네요. 자, 이미지 옆에 제목하고 내용이 있는 텍스트가 있었으니까 텍스트 박스라고 div 하나 주고요. 제목하고 p태그 각각 클래스 미리 줘놨어요. 여기도 밑에 똑같이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영역은 퍼플러 태그라고 해서 단어들만 이렇게 쭈르륵 있길래 h3 태그로 퍼플러 태그라고 놓고요. 태그들은 목록 정의로 그냥 쫙 걸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만 색깔이 좀 까만색이길래 색깔을 좀 클래스 네임 블랙이라고 따로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놓고 CSS도 작업을 해야죠. 자,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안에 이제 푸터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항목들을 세 세트를 넣어놨잖아요. 요게 이제 가로로 배치돼야 되니까 컨테이너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먼저 걸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가로로 배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푸터 아이템들한테 비율을 잡아줘야죠. 플렉스 1 걸어주면은 알아서 지들끼리 사이좋게 나눠갔죠.
그리고 패딩을 15픽셀 정도 걸어서 여백 좀 확보해 주고요. 이 각 영역의 제목을 전부 공통적으로 H3 태그로 걸었어요. 자, 푸터 아이템 안에 있는 영역별 제목 H3 태그한테 전부 적당히 글자 크기 잡아주고 글자는 다 대문자로 나오게끔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각각 꾸며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부 다 푸터 아이템이라고 클래스를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다른 클래스를 줘도 되는데 이번에는 엔스 차일드로 가볼게요. 푸터 아이템에 엔드가 붙으면은 얘한테 이게 동시 적용된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푸터 아이템한테 그 안에 있는 p 태그 글자 크기 잡아주고요. 푸터 아이템의 엔스 차일드 2 두 번째 목록 정의 안에 들어있긴 한데 지금 리셋 CSS가 걸려있으니까 목록 정의는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고 요만큼이 지금 A 태그 안에서 IMG 태그와 DIV 태그로 나눠져 있으니까 일단 A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먼저 겁니다. 그럼 그림하고 텍스트 영역이 가로 배치가 되죠. 자, 위아래는 좀 띄워놓고 싶어요. 상하 마진 20픽셀. 좌우로도 간격을 좀 잡고 싶어요. 근데 마진까지 좌우로 잡으면 옆에 있는 애도 밀리니까 패딩으로 줘서 다른 애들 안 밀리게 잡아주고요. 자, 이 안에 그림 지금 너무 크죠? 사이즈 잡아줬고요. 오브젝트 픽 걸었고 마진 라이트 걸어서 글자 옆으로 좀 띄웠고요. 제목 글자 굵게 글자 굵게 하고 아래쪽으로 약간 5픽셀 정도 마진 주소 띄워놓고요. 글자 크기 잡아줬고요. 텍스트는 지금 글자 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네이트만 좀 잡았어요. 자, 그럼 이제 엔스 차일드 3 마지막 세 번째 거죠. 요 목록 정의 태그들 하나하나를 전부 지금 UL 태그에 태그스라는 클래스를 줘놨어요. 태그스. 그 안에 있는 li니까 태그스 안에 있는 li.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걸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로로 배치가 되죠. 그 다음에 배경 색깔하고 글자 색깔 좀 맞춰주고요. 패딩 줘서 간격 좀 띄워주고요. 마진 보톰을 줘서 아래 좀 띄워주고요. 마진 라이트 줘서 오른쪽 좀 띄워주고요. 글자 크기 좀 잡아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은 블랙이라고 클래스를 줬거든요. 배포해드린 자료에는 요거까지는 따로 안 걸었어요. 여기 특정한 클래스만 검은색으로 들어간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엔드 점 블랙 그러면은 첫 번째 것만 검은색으로 되겠죠.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엔드가 없으면 li 안에 있는 점 블랙이니까 li 태그 안에 태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클래스가 블랙인 거예요. 엔드가 없다면. 근데 엔드가 있다면 이 블랙 클래스는 얘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i인데 클래스가 블랙인 거죠. 엔드가 있고 없고를 차이를 하셔야 돼요. 엔드가 없으면은 그냥 CSS 자선 선택자고요. 엔드가 있으면은 얘한테 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블랙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지 않은 li들은 요것만 가져가는 거고, 블랙이라는 클래스를 가져가는 li는 이것도 가져가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푸터가 잡혔고요. 맨 처음에 걸었었던 배경 색깔, 보라색 배경 색깔이요. 얘는 주석으로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터도 잡았고요. 다시 원본 사이트를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맨 위에 그 음식에 대한 목록하고, 그리고 여기에 그 자기소개 영역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메인에서 저 안에 넣을 서브 컴포넌트를 만들어야죠. about me.js라고 하나 넣고요. 기본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foodlist.js라고 하나 놔서 기본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about me도 마찬가지로 스타일드 컴포넌트 가져오고 기본 컨테이너 줘서 배경 색깔 걸어놓고요. 푸드 리스트 쪽도 스타일드 컴포넌트 가져오고 컨테이너 만들어서 기본 배경 색깔 좀 다르게 넣었어요. 이거를 이제 index.js에서 좀 전에 만든 컴포넌트 두 개를 가져오고요. 자, 지금 요 구조, 우리가 좀 전까지 했었던 내용대로라고 하면 얘가 하나의 div죠? 헤더나 푸터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컨테이너한테 백그라운드라던가 그림자라던가 테두리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얘한테 따로 스타일을 주고, 그 다음에 넓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div 태그를 또 넣은 다음에 클래스 컨테이너 라고 줬었어요. 이게 헤더하고 푸터의 스타일이었어요. 왜냐면 얘가 맥스 위드스를 1200픽셀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메인 영역은 이 div한테 CSS 적용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div를 따로 안 가져가고 얘한테 컨테이너 클래스를 바로 줘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은 컨테이너 라고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메인 영역의 넓이가 이렇게 제한되는 거죠. 자, 배경 색깔 줬던 건 주석으로 막아버리고요. 이 안에 조금 전에 만든 푸드리스트와 어바웃미를 다시 넣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영역이 두 개로 나눠지겠죠. 자, 여기까지가 스텝 2입니다. 헤더부터 잡으시고요. 메인 영역들 각각 컨텐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역만 나눠 놓으시면 됩니다. 니시에 뵐게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그 예제의 이 부분, 이 갤러리 부분은 제가 미디어 쿼리를 해놨는데 아래쪽에 푸터 부분은 미디어 쿼리를 안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해상도가 줄어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일렬로 축축축 떨어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사이에 좀 코드를 만들어 봤어요. 일단은 미디어 쿼리를 쓰려면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 미디어 쿼리 JS 얘를 임포트해서 이 브레이크 포인트 객체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footer.js에서 요거는 지금 코드에 없으니까 바로 같이 코딩하시면 됩니다. 미디어 쿼리를 임포트를 하는데 제가 아까 그 파일 아무데나 놔도 됩니다라고 보여드리다가 미디어 쿼리 파일을 컴포넌트 폴더로 옮겨놨거든요. 근데 실습 자료상에서는 얘가 src 루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footer.js에서 얘를 임포트 하려면은 여러분들 실습 자료상으로는 상위 폴더 안에 미디어 쿼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임포트 하는 거를 MQ라고 하는 객체로 정의를 하시고, 선택자 단위로 쓸 수도 있지만 속성 단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었는데 모바일 상태에서는 얘를 세로로 정렬시켜야 되니까 mq.maxwidth라고 하시면은 요 해상도보다 작아졌을 때, min width라고 하면은 요 해상도보다 커졌을 때를 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md, 즉 768보다 작아졌을 때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추가해라. 요 정도만 넣어줘도 이렇게 세로로 배치되다가 아래로 쭉 떨어지는 이런 반응형 기능을 이제 얻을 수 있죠. 요거를 베이스로 삼으셔서 몇몇 개 더 넣으시면 돼요. 자, 컨테이너에다가 MD보다 작아졌을 때, 여기 역다운표 주의하세요. 자, 비슷한 스타일로요, H3 태그에 MD보다 작아지면은 글자 크기랑 그 다음에 글자 굵기, 마진 정도를 좀 줄여봤어요. 부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인덱스 쪽에 이 푸드 목록, 메뉴 목록이죠. 이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일단 이렇게 반복성이 있는 컨텐츠 작업하실 때 HTML로 이거 다 코딩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프론트 개발까지 넘어가면은 진짜 그거 다 지우게 돼요. 어차피 화면에 보여지는 컨텐츠는 나중에 백엔드한테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백엔드한테 받아올 데이터를 미리 가정해서 제이슨 파일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이거 HTML로 텍스트 다 코딩 하시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자, 그래서 여기 제가 dataset.js라는 파일을 넣어드렸는데요. 이 파일을 src 폴더에다 넣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푸터에 들어가는 컨텐츠들도 이렇게 제이슨으로 다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해서 만약에 푸터를 다시 작업한다면, 자, 지금 이 데이터셋 적용하는 거는 사실 스텝 4 부분에 있는 건데, 좀 미리 하죠. 압축 파일에 있는 dataset.js를 src 폴더로 빼놓으시면, 이제 이 dataset.js를 임포트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받아올 수 있잖아요. 화면에 출력되는 모든 텍스트는 제이슨으로 다 묶어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가면은 사이트 메뉴 같은 것도 백엔드한테 받아와요. 메뉴 같은 것도 이제 그 백엔드한테 받아온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관리자 사이트 같은 걸 통해서 관리자가 직접 핸들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이 사이트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요.
이제 실무에 들어가면은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자 사이트를 만들죠. 보시면 여기 사이트에 노출되는 로고 이미지도 업로드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여기에 파일을 업로드하면은 사이트 상단이 로고가 바뀌어요.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날일 때마다 로고가 바뀌잖아요. 그거 일일이 HTML 고치는 거 아니라고요. 여기 노출되는 메뉴들 있죠? 운영할 때마다 이 메뉴가 조금씩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메뉴 같은 것도 여기서 다 관리를 해요. 메뉴 뎁스 구성하고 서브 메뉴 노출하고 클릭했을 때 이동할 URL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 하이 메뉴 추가하고 싶다 그럼 눌러서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실제로 사이트에 반영이 돼요. 물론 이런 걸 설계하고 만드는 거는 백엔드 개발자들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노출될 텍스트다. 그러면 여기 노출될, 이건 제가 만들면서 여기에 노출될 문구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 노출될 문구들 이렇게 다 적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문구가 그대로 사이트에 노출되는 거고 언어별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메인에 노출되는 동영상 파일 같은 것도 업로드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사용 여부 체크하면 이 동영상들이 메인에서 이제 랜덤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 이렇게 입력되는 이런 값들, 이런 값들이 이제 여기에 노출된 이 텍스트들인 거죠. 이런데 노출되는 텍스트들을 관리자가 다 입력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 그러면 이거를 다 백엔드한테 받아올 수 있게 돼요. 실제로 보면 여기 메뉴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 사업자 정보라든지 메뉴에 대한 구조도 지금 백엔드한테 다 받아오는 거예요. 화면에 노출되는 모든 텍스트는 다 백엔드한테 받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HTML 코딩에서 열심히 타이핑 하시면은 진짜 그거 백엔드 개발자들이 제일 먼저 그거 다 지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작업의 좀 효율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화면에 노출된 이 텍스트들을 HTML 코드에다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별도의 JSON 파일에서 불러오게끔 하는 거죠. 물론 그 JSON 구조를 사전에 백엔드 파트랑 협의를 하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 dataset.js에 아마 지금 최종 완성 파일이 들어있을 거라서 지금 부터랑 다른 내용들도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스텝 4에서 진행됐던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요 텍스트 문구. 요 텍스트 문구를 푸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다 기입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포스트에 들어가는 요거, 이미지 파일. 그 다음에 제목, 텍스트. 컨텐츠가 두 개가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블로그 포스트는 배열입니다. 배열의 첫 번째 원소에서 첫 번째 게시글, 두 번째 원소에서 두 번째 게시글. 그 다음에 여기 태그들, 이거는 그냥 문자 배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배열에다 이렇게 쪼르륵 담았어요. 자, 이 파일을요, footer.js에서 임포트를 하세요. 그러면 이 전체 JSON 파일 중에 푸터, 블로그 포스트, 태그, 푸더리스트하고 어바웃미는 지금 푸터를 만드는 데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요거 세 개만 골라서 가지면 되죠. 아이고. 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구조 분해로 뽑아낼게요. 자, 하나씩 이렇게 그룹핑 지어갖고 출력을 해보면, 블로그 포스트, 그룹 엔드, 그 다음에 태그. 그룹핑을 이중으로 걸어서 그룹 안에 그룹이 또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잘 푸터가 뽑아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어딘가 그룹 엔드. 자, 푸터 컴포넌트 안에 푸터, 블로그 포스트, 배열 2개 있고, 태그. 정보들이 쪼록쪼록 뽑혀 있는 거 확인됐어요. 푸터라는 변수가 지금 요 문구죠. 그럼 요 푸터를 이제 여기서 출력되는 텍스트 영역에다가 이렇게 걸어줍니다. 블로그 포스트. 얘는 배열이었어요. 게시글이 2개였으니까요. 여기서 블로그 포스트를 가지고 맵 함수를 걸어요. 자, 리턴하는 와중에 이 li 태그 하나를 리턴하게 해주면 되죠. 소괄호가 아니고 중괄호가 들어가야죠. 자, 남는 li 태그는 걷어낼게요. 반복문 안에 있는 li 태그는 키 프로퍼티로 고유한 값을 걸어줘야 된다고 했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요 v가 의미하는 게 요거 하나가 되죠. 그러면 타이틀하고 컨텐츠를 먼저 걸게요. 이쪽에 타이틀, 이쪽에 컨텐츠, 타이틀하고 컨텐츠. 이미지는 아직 안 바꿨습니다. 이미지는 지금 임포트한 거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자, 타이틀 is not defined. v. 타이틀이어야 되는데 그냥 타이틀로 가져왔네요. v. 타이틀, v. 컨텐츠. 이렇게 게시글 들어오죠. 자, 이제 이미지가 문제예요. 이미지를 가져오는 게 지금 워크샵이라고 하는 요게 임포트한 파일이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데이터 파일에 있는 것들은 얘가 이미지 파일을 임포트 할 수는 없어요. 얘는 온라인상의 URL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주소만 없을 뿐이지 http localhost 3000 이 주소를 넣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에 들어있는 이미지의 위치는 URL이에요. 그러면은 이 리액트 프로젝트 안에서 URL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퍼블릭 폴더였죠.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에서 명시하는 거는 퍼블릭 폴더 안에 하위 경로를 명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sh 안에 이 img 폴더를 퍼블릭 폴더 안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요 이미지들을 http localhost 3000 슬래시 img 밑에 파일 이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 요 img 경로 값들을 v.img라고 걸어주면 이제 데이터 파일에 있는 걸 받아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면 만약에 여기 컨텐츠가 2개가 너무 적은 것 같아. 한 4개로 늘려라. 라고 하면은 HTML 파일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만 알아서 늘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프론트엔드가 알아서 반응할 거예요. 여기 컨텐츠를 바꾸고 싶다. 데이터 파일만 바꾸시면 돼요. 컨텐츠 바꾸면 페이지가 알아서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이게 프론트엔드예요. HTML 안에 컨텐츠를 다 넣는 거는 그냥 퍼블리싱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이 구성을 좀 더 프로그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작업한 거에 확장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표현을 해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소스 코드를 뜯어붙여야 된다고 하면 그건 확장성 제로거든요. 자, 여기 태그 쪽도 배열이었으니까 반복 돌리면서 출력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태그 맵으로 돌면서 출력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쪼르륵 넘어가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까만색으로 나왔었던 그게 지금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if를 넣어서 i가 0이면 그렇지 않으면 으로 나눕니다. i가 0이면 그냥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클래스 네임 블랙을 같이 걸어줄게요. 그럼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UI를 리턴하겠죠. 아, 제가 아까 이미지 파일 지워버려갖고 임포트가 날라갔네요. 0번째 것만 까만색으로 나오죠. 자, 지금 이 내용이 스텝 4에서 푸터 부분 코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텝 3보다 지금 헤더부터 시작한 김에 스텝 4를 지금 먼저 보여드린 거니까 스텝 4에서 컴포넌트 폴더 안에 footer.js만 마저 완성하시면 됩니다. 시간 조금 당겨서 45분에 시작할게요. 자, 원본 사이트를 보면은 여기 푸드 리스트 쪽이랑 그 다음에 어바웃 쪽에 이렇게 구분선이 하나 있어요. 이 구분선은 사실 위에 넣기도 애매하고 아래 넣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나누고 있는 인덱스에서 바로 커버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메인 안에 있는 index.js에서 디바이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요. 요 사이에 이렇게 hr 태그로 클래스를 하나 줬습니다. 그러면 상하 마진 주고 가운데 정렬. 이 hr 태그가 테두리를 상단만 줘야 되더라고요. 가동을 안 해놨네요.
자, 여기서 이제 디바이더라는 영역으로 상하, 위아래 이렇게 구분선 쭉 잡아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데이터셋 파일을 또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목록에 표시될 컨텐츠를 제가 미리 사이트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다 정리를 해서 복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about me 들어가면은 제목, 그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 이게 어떤 구분이냐면은 원본 사이트를 그새 닫았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이렇게 변수를 따로 담아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셋 파일을요, about me에서 임포트하고 푸드리스트에서 임포트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는 그런 방식은 아까 푸터에서 해봤으니까 좀 다르게 접근하려고 해요. 지금 페이지 구조가 index.js가 메인의 index.js가 요 두 개를 이제 컴포넌트로 호출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셋 파일을 여기서 임포트 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추출해서 프롭스로 넘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을 가져오고요.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셋을 각각의 컴포넌트한테 필요한 부분을 전달할게요. 자, 데이터는 dataset.foodlist about me도 데이터는 dataset.about me 라고 하면 요 정보들 중에 요 전체 데이터셋 중에서 푸드리스트와 about me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정보들만 각각 컴포넌트로 전달하는 거죠. 요거만. 자, 그럼 이제 about me 쪽에서는 만약에 이걸 props라고 받으면은 여기서 props.data라고 확인해야죠. 자, 그럼 이제 about me.js라고 제가 아까 구를 걸었잖아요. 거기서 그 정보가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출력된 게 props.data니까 아예 받을 때부터 그냥 데이터라고 구조분해해서 받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이거는 지금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지금 직접 출력을 해본 거니까 예제 진행이랑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푸드리스트 쪽도 마찬가지겠죠? 데이터라고 해서 구조분해해서 받으면은 이 코드가 복사가 안 됐네요. 자, 이렇게 출력했을 때 이제 푸드리스트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자, 지금 여기 경고 메시지 뜨는 거 보니까 어딘가에 제가 지금 클래스 네임이라고 적어야 될 걸 클래스라고 잘못 적어놨나 봐요. 아, 여기서요. 그러네요. 클래스 네임. 자, 그럼 이제
about me랑 푸드 리스트 마저 작업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 스텝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div 태그 안에 목록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ul 태그로 처리를 했어요. 그럼 이 하나는 li 태그가 되겠죠? 이 하나는 이제 li 태그가 될 거고요. 이 li 태그들은 반복문 돌려야 돼요. 맵 함수로 반복을 돌려야 되고요. 하나를 온전히 클릭해야 되니까 이 전체를 일단 A 태그로 감쌀 겁니다. 자, 이 안에 그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들어갈 div 하나 넣을 거고요. 아래쪽에도 텍스트가 들어갈 div 하나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div 안에는 이미지를 박을 거고요. 두 번째 div 안에는 h2 태그랑 p 태그를 넣을 겁니다. 뭐 HTML 태그 구조는 정답이 없죠. 아까 그 사이트 원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보고 그냥 제가 감으로 잡은 거예요. 원본 사이트랑 동일하지가 않아요, 지금 태그 구조가. 자, 그러니까 이 푸드 컨테이너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목록 정의를 가져가는 거고요. 클래스 네임은 푸드 갤러리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맵 함수로 반복을 돌려요. 그리고 리턴하면서 안에서 li 태그 하나씩 리턴해 주시면 되죠. 각각의 항목은 푸드 아이템이라고 클래스를 미리 줘놓을게요. 키 프로퍼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i 값을 줘도 돼요. 왜냐하면 이 i 값은 반복문의 인덱스 번호니까 안 겹치잖아요. 근데 백엔드한테서 받아온 데이터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백엔드에서 주는 데이터에는요, 특히 이렇게 반복문으로 돌아가는 배열 컨텐츠일 경우에 반드시 각각의 원소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값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일련 번호 체계고요. 이름이 id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값이 없으면 그건 백엔드 구성이 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컨텐츠와도 중복되지 않는 각각의 컨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일련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키 프로퍼티에 적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i를 걸어도 되지만 v.id를 걸어도 됩니다. 자, 뭐 클릭해봐야 지금 당장 이동할 페이지는 없고요. 반복이 잘 돌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셋에 타이틀만 먼저 한번 걸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 제목들만 쪼르륵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얘네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 안에 div 태그 클래스 네임은 이미지를 감싸는 div니까 이미지 래퍼라고 걸겠습니다. 자, 요 안에서 이미지를 걸고요. 이미지는 데이터셋에 있는 요 이미지 경로 걸어주겠습니다. 일단 이미지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밑에 div를 하나 또 넣고요. 클래스 네임으로 여기서는 컨텐츠 h2 태그로 제목 걸어주고 p 태그로 컨텐츠 걸겠습니다. 여기 제이슨 구조가 타이틀과 컨텐츠로 들어있어요. 자, 그럼 모든 컨텐츠가 이제 출력이 다 되는 걸 확인했어요. 이미지 있고 제목들 있죠. 미리 각 태그들마다 클래스를 걸어놨으니까 이제 클래스를 활용해서 디자인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일단 백그라운드 색상은 주석으로 막았고요. 이 안에 있는 목록 정의 태그 클래스 잡았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어준 다음에 이게 계속 가로로 가는 게 아니라 4개씩 줄바꿈 시켜야 되니까 플렉스 랩을 줄바꿈 허용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li 태그들 푸드 아이템한테 플렉스 논 걸고 넓이 25%, 개당 한 줄에 4개씩 들어가죠. 이미지는 지금 사이즈가 크니까 잔뜩 삐져나가 있는 상태예요. 이미지가 지금 엄청 큰 상태예요. 자, 이 안에 있는 A 태그 링크니까 일단 디스플레이 블록부터 걸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미지가 들어갈 div 태그 넓이는 100%, 높이는 360으로 제한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미지가 한참 크니까 다 삐져나가 있죠. 일단 이미지 삐져나가는 게 좀 보기 싫어서 오버플로우 히든부터 걸었어요. 자, 이 안에 있는 이미지들 img 태그한테 width 100%, height 100% 줬는데 이렇게 주면 이미지 찌그러지죠. 사이즈 비율 안 맞으니까요. width랑 height 잘못 바꾸면 찌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핏 커버 줘서 비율 안 맞는 거는 그냥 잘라버리게끔 처리해주고, 이미지에 트랜지션을 걸었어요. 자, 트랜지션을 건 이유가요. A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안에 있는 img 태그한테 트랜스폼, 스케일, 확대. img 래퍼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안 걸었으면 확대가 되면 이렇게 커질 거예요. 삐져나가면서 커질 거예요.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었으니까 확대가 되더라도 삐져나가는 부분이 이렇게 잘리는 거죠. 자, 여기 푸드 아이템 얘네들이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넓이 25%만 줬는데 패딩으로 간격 좀 잡아줄게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엔드 호버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img 원래 정석대로 하면 이렇게 해요. SCSS는 선택자를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SCSS에서 기존의 CSS 선택자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img 안에 뭐 헬로 안에 월드 이런 게 익숙하시면 이렇게 써도 먹어요, 충분히. 그래서 여기는 고작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걸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링크 안에 있는 텍스트 영역, 푸드 컨텐츠라는 클래스를 잡았어요. 자, 패딩 주고 글자 가운데로 몰았습니다. 푸드 컨텐츠인데 푸드 컨텐츠라고 클래스 좋네요. 어쩐지 안 먹더라고요. 자, 패딩 주고 글자 가운데로 몰았어요. 자, 이 밑에 있는 H2 태그 제목이죠. 네, 글자 크기 좀 잡아줬고요. 여백 주고 라인 헤이트, 그리고 P 태그, 폰트 사이즈랑 폰트 웨이트, 라인 헤이트. 그래서 글자 잡았습니다. 자, 지금 이 li 태그 하나가 넓이를 25%씩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에 4개인데 계속 4개씩일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이에 대해서 미디어 쿼리를 좀 걸게요. 미디어 쿼리 걸려면은 이 MQ 객체가 필요하니까 만들었었던 브레이크 포인트 임포트 해야죠. 상위 폴더에 원래는 이건데 제가 폴더를 아까 설명하면서 잠깐 옮겨놓은 거 그대로 두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25% 좀 작아지면 MQ, 맥스 위드스 MDSM. 네, 50%더 작아지면 100%. 여기서 사이즈가 중간쯤 되는 사이즈, 여기서는 한 줄에 3개씩 나오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할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컨텐츠가 개수가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3개씩 33%씩 들어가는 거는 안 넣었어요. 컨텐츠가 8개밖에 안 돼서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게시글 목록 준비했고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About Me, 이쪽인데요. 제목, 그림, 그 다음에 메시지 1, 2, 3입니다. 자, 여기 표시되는 정보들도 이 데이터셋 파일에 다 넣어놨어요. About Me 안에 제목, 그림, 메시지 1, 2, 3. 이게 지금 프롭스로 다 전달되고 있으니까 제목은 H2 태그, 얘는 당연히 IMG겠죠? 그럼 순서대로 IMG3, H3, H2, H3, H4, 마지막은 P 태그요. 자, 그래서 데이터로 받은 것 갖다가 이렇게 출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밑에 정보도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자, 태그 제대로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배경 색깔 걸었던 거 주석으로 맞고요. 자, 일단은 여기 위에 H2 태그. 전체적으로 글씨는 일단 가운데로 몰고 시작할게요. 글씨가 좀 가운데로 몰렸죠? 자, 이 안에 있는 H2 태그. 글자 크기랑 굵기, 여백 같은 거 잡아줬고요. 그 밑에 있는 이미지. 자, 최대 넓이를 100%로 잡았어요. 그림한테 맥스 위드스를 100%로 주면은 이 100%가 자기 원본 크기를 벗어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브라우저 폭이 그림보다 커지면 그때부터 이제 브라우저 폭에 맞게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height를 오토라고 주면 항상 width에 맞게 비율에 맞춰서 줄여요. 자, 그 밑에 있는 H3 태그. 요거요. H3 태그도 간단하게 이렇게 글자들 좀 잡아주고요. H4 태그. 여기요. 글자 크기 잡아줬고요. 마지막 P 태그. 이렇게 잡아서 최종 완성을 시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페이지니까 요거까지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페이지가 이제 완성이 돼요. 페이지를 점점점 늘려가면 이제 최종 완성이 가능해지겠죠. 작업한 거 혹시 몰라서 좀 백업 하나 해놨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리액트로 만든 결과물이 완성이 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그 리액트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여시고요. 얀 빌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얘가 뭔가 막 해요. 자, 이 명령을 내리고 나면은 프로젝트 폴더 안에 빌드라는 폴더가 생겨요. 이게 최종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저 폴더 안을 확인하면, 이 폴더 안을 확인하면은 일련의 파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딘가에 FTP로 업로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컴퓨터상에서 직접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빌드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여세요. 빌드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여세요. 그 다음에 그럼 얘가 HTML이고 뭐고 다 주석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작성했었던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파일 하나 이렇게 다 때려박아요. 그러면서 문법은 ES5로 다 바꿔요. 어쨌건 이 HTML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결과가 보일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 안 보여요. 반드시 웹서버 안에서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습 환경이라고 하면은 얘를 FTP로 반드시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라이브 서버를 가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빌드 폴더만 따로 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빌드에서 온 거 보면은 그 데이터셋 파일은 빠져 있거든요. 왜냐면 애당초 이 데이터셋 파일은요, 백엔드한테 받아올 거를 가정하고 만든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 완성된 파일이면은 프론트엔드에 없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 파일은 여기 프로젝트 안에 별도로 넣으신 다음에 여기 HTML을 살짝 고치세요. 리액트 스크립트가 참조되기 전에
dataset.js를 참조하게끔 코드를 한 줄 더 넣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커버가 돼요. 자, 빌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FTP로 접근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빌드 폴더 안에 있는 내용물을 현재로서는 FTP 최상위 폴더에 그냥 바로 올리셔야 돼요. 폴더 만들고 올리시면 못 찾아요. 그걸 해결하려면은 나중에 또 패키지.json도 좀 고치고 몇 가지 세팅이 좀 더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그 리액트 마지막 수업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뭐 오늘은 빌드까지는 안 해보셔도 되고요. 스텝 3까지 해서 최종 아웃풋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거까지 진행할게요. 다음 시간에 비슷한 수준의 페이지 하나 더 작업을 해볼 거고요. 이게 지금 남은 내용들인데 오늘 요거 했고요. 다음 시간에 비슷한 수준의 페이지 한번 더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순정 배우면서 클릭했을 때 스르륵 열리는 아코디언 메뉴라든지 뭐 이미지 바꾼다든지 그런 몇 가지 이벤트 관련된 기능들 좀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예제들을 여기서 다 재현할 거예요. 리액트로. 그리고 11단원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살펴봤었던 라이브러리들 몇 개 소개해드렸죠. 걔네들의 리액트 버전을 볼 겁니다. 이유는 뭐 제목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에이작스 뭐 등등등등. 자, 앞으로 남은 과정은 이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될 겁니다. 자, 실습 완성되면은 자리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